놀라지 마세요. 당신의 전생일 수도 있으니까요. 가볍게 듣는 타로 동화, 당신의 전생 이야기, 조선의 여인편. 이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전생 얘기는 아니에요. 단 몇 분의 기억이죠. 가볍게 들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하게 익숙한 장면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카드 4장이 있어요. 이 4장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시고 지금 당신의 영혼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카드 고르시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천천히 느껴보세요. 붉은색 돌, 옥색 돌, 하얀 돌, 보라색 돌, 순으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카드 리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을 아주 오래된 기억 속으로 데려갈까 합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붉은색 돌을 선택하신 당신은 지금 조선 왕조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세상에 처음 도착하던 날, 그리고 그날 이미 당신의 생이 결정되어 버린 순간입니다. 당신은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둘뿐이었어요. 당신을 낳은 어미와 당신을 받아낸 늙은 의원. 어미는 당신이 태어나던 날 밤 아무도 없는 산실에서 오래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적자가 없는 왕가에서 그녀가 낳아야 했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 왕조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도 모두 아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결정했어요. 당신을 아들로 키우기로요. 당신의 이름은 왕자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옷은 왕자의 옷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삶은 왕자의 삶이었습니다. 탑이 세워지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때의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였으니까요. 당신은 그냥 울었어요. 세상에 처음 온 모든 아이들처럼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생에서 가장 자유롭게 뛰어놀던 시절의 한 오후입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것은 당신이 10살 무렵이었어요. 영의정 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보다 2살 위였고 말보다 행동이 빠른 아이였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당신에게 화를 건넸습니다. 쏠 줄 아십니까? 당신은 대답 대신 시위를 당겼어요. 화살은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당신을 따랐습니다. 함께 말을 달렸고, 함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함께 밤이 깊도록 별을 세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왕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아끼는 벗으로 여겼어요. 당신은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왕자도 공주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가슴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이 웃으면 같이 웃고, 당신이 조용해지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감정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요. 하지만 그것을 알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동시에 알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공주가 아닌 왕자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그 감정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날아드는 화살처럼 찾아온 그 마음을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동시에 깨달은 날입니다. 18이 되던 해였어요. 당신은 깊은 밤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 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평범하게 치마를 입고 꽃을 꽂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그냥 한 여인으로 사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순간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던 날 밤을 버텨낸 그 얼굴, 왕조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버텨온 그 눈빛,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수치를 평생 혼자 삼켜온 그 씁쓸한 등. 그리하여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미의 그 오랜 염원을 들어드리는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 그것은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원하는 것이었어요. 본성은 도망치라고 말했고, 가슴은 남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가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듯 되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천천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여인이고 싶다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생각으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의 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가을밤 갑자기 날아든 밀서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반역이다. 영의정 대감이 왕위를 뒤집으려 한다는 고변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감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꼈던 벗의 아버지였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어요. 당신은 옥좌에 앉아야 했습니다. 죄인들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대감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끌려왔습니다. 당신의 벗이었던 그가 끌려왔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죄였기 때문이죠. 법도가 그러했고 왕조가 그러했고 당신이 앉은 그 자리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명을 내렸습니다. 대감의 가족 모두를 처형하라고요.
그날 밤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침소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침이 올 때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에게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자비라고 부르는 그것이. 당신은 그것이 사치라는 것을 그날 밤 배웠습니다. 임금의 자리에서 자비는 어쩌면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빈자리를 당신은 오래오래 안고 살았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섰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의 눈에 가득 고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른 날이었어요. 종묘에 북소리가 울렸고 문무백관이 두 줄로 도열했습니다. 당신은 골룡포를 입었어요. 보좌에 앉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누구보다 반듯한 자세였어요. 누구보다 화려하고 빛나는 직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안에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공주도 아닌, 왕자도 아닌, 이제 임금이 된 당신. 어미가 원하던 것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어미는 멀리서 보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당신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삶의 완성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끝내 포기한 삶의 무덤이라는 것도요. 당신은 임금이었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고 칼처럼 외로운. 그날 당신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혼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걸음을 멈춘 날입니다. 또다시 반역이 일어났어요. 궐 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건들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주상전하. 당신은 일어났어요. 복도를 달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반역을 이끄는 자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동생이었어요. 당신이 죽인 그 벗에 살아남은 핏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은 무엇이었나? 내가 도망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도망치는가? 나는 왜 살려고 하는가? 어미의 염원을 이루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수많은 것을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다고. 나는 한 번도 그냥 나로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도망친다 한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당신은 돌아섰습니다. 뒤를 향해. 역도들이 오는 방향으로. 그것이 도망인지 포기인지 선택인지 당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이제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묘의 북소리도, 불타는 궁궐도, 그 마지막 발걸음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조용히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평생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온 적,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적,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포기해야 했던 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가벼워진 적. 그건 어쩌면 그 생의 기억이 아직 당신 안에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임금은 이 생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바람이 부는 쪽으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맞바람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지금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도, 왕조의 무게도 이번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그냥 울고지 당신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머물렀는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오늘 밤엔 이 기억과 함께 편히 잠드세요. 당신은 이제 맞바람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바람 따라 걸어도 괜찮습니다. 붉은 돌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전생 이야기였습니다. 옥색 돌을 선택한 당신은 지금 조선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생에서 처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에요. 당신은 무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도 무녀였어요. 신이 대대로 내려앉는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신내림은 조금 달랐어요. 6살이 되던 해 여름, 당신은 처음으로 보았어요. 아무도 없는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을, 당신에게만 보이는 그 사람을. 당신은 울지 않았어요.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 마을 어른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고요. 수레바퀴가 돌듯 운명이 그 아이에게 향하고 있다고요. 당신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귀, 그리고 세상과 신령 사이에 설 수 있는 몸. 그것이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이었어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이 생에서 당신이 가장 따뜻했던 시절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어깨에 태우고 장터를 걷던 사람, 호떡 하나를 사서 반은 당신에게, 반은 어머니에게 주던 사람. 어머니는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악몽을 꾸면 밤새 등을 쓸어 내려 주었고, 아침이면 당신의 머리를 곱게 빗겨 주었죠. 셋이서 마루에 앉아 달을 보던 밤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밤. 당신은 그때 꿈을 꾸었어요. 커서 무엇이 될지, 어떻게 살지,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 곁에서 살면 된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밤을 기억했어요. 평생 내내 말이죠.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날입니다. 당신이 12살이 되던 해 부모가 죽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고을 수령에 탐욕이 빚은 일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항거하던 이들을 짓밟던 그 자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반달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당신이 아직 12살일 때였어요. 그 작은 몸 안에서 무언가가 굳었어요. 칼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정의.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사랑도 편안한 노후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세상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려주기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손으로라도 가려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당신의 굿은 달라졌어요. 단순히 신령을 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굿 안에는 언제나 칼이 있었어요. 시퍼렇게 날이 선 진실을 향한 칼이.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생에서 가장 거세게 맞서 싸워야 했던 날이에요. 그가 나타난 건 당신이 25되던 해였어요. 새로 부임한 사또였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줄 알았고 가난한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보였어요.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감정을 무기처럼 쓰는 사람, 따뜻한 가면처럼 두르는 사람. 그가 당신에게 접근했어요. 당신의 무녀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신령의 이름을 빌려 백성을 현혹하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습니다. 당신은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는 당신을 짓누르려 했어요. 무당년이 감히 사또에게 맞선다며 당신의 구판을 막았고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홀로 높은 곳에 서서 아래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듯이 버텨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신이 배운 것이었으니까요. 쓰러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릎을 꿇는 사람은 다시 서는 법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당신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생에서 가장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낸 시절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싸움을 지켜본 사람들이 곁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구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 먼 마을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켰어요. 단단하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쌓은 것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이름이 닿는 곳에서 숨쉬는 이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가 황제가 되었어요. 왕관도 옥좌도 없이 그저 자신의 땅 위에 두 발로 서서 아무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가장 빛났어요. 화려해서가 아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평생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쥐었지만 그 손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오래된 진실이 드러났어요. 당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 그 탐관오리의 죄상이 마침내 세상 앞에 펼쳐졌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것들, 증거들, 증언들, 신령 앞에서 고해진 고백들이 마침내 뜻을 이루었어요. 그 탐관오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울 줄 알았어요. 기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칼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신 손 안에 남은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 따뜻하던 어깨도, 등을 쓸어내려주던 그 손도, 셋이 나란히 달을 보던 그 마루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제야 알았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냥 하나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은 그때서야 비로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신령의 북소리도, 시퍼런 칼날도, 그 차가운 바람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조용히 돌아오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적, 정의를 바라며 긴 시간을 버텨온 적, 마침내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지만 그것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무게였다는 것을 알게 된 적, 그건 어쩌면 그 생의 기억이 아직 당신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숨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운명의 수레바퀴처럼요. 그 무녀는 이 생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그 문을 열기 위해 살았어. 그런데 막상 문이 열리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그냥 그 마루에서 달을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 이번 생에 당신에게는 그 마루가 있기를 바랄 뿐이야.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 하지만 이번엔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이번엔 복수가 아닌 따뜻함, 그 따뜻함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머물렀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밤 이 기억과 함께 편히 잠들어 보세요.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고 있지만 이번 생에 당신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그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세요. 옥색 돌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전생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하얀색 돌을 선택한 당신. 당신은 지금 기와 지붕이 즐비하던 조선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세상이 그냥 신나고 아름다웠던 어느 봄날이에요. 당신은 대감집 막내딸이었어요. 위로 오빠가 셋, 언니가 둘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어리고 집안에서 가장 귀여움을 받는 아이였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가고 싶은 곳은 다 갔어요. 먹고 싶은 것은 늘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좋아했던 건 화려한 음식도 곱디고 온 비단도 아니었어요. 마당에서 팽이를 돌리는 것, 담장 너머 저잣거리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봄비가 내리는 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맨손으로 받아보는 것. 당신은 늘 마음이 바깥을 향해 있었어요. 담장 안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담장 밖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있는지 당신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발끝을 세우고 담장 너머를 바라보던 아이였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던 순간이에요. 13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대감댁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 자리가 펼쳐지고 기생과 악공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도 들어왔습니다. 광대였어요. 또래보다 조금 위였을까요? 채를 돌리고 불을 다루고 공중에서 공을 주고받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해졌어요. 하지만 눈이 빛났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금 이 순간을 온몸으로 즐기는 사람처럼. 당신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달리다가 문득 당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해맑고 거리낌 없이 웃는 웃음. 당신은 그 웃음에 뺨이 달아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몰라도 괜찮았어요. 그날 밤 당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눈빛이 보였고, 눈을 뜨면 그 웃음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이 생에서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꿈을 꾸던 시절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를 몇 번 더 보았어요. 잔치가 열릴 때마다, 장터에 구경을 나갈 때마다 당신은 그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당신이 몸종과 함께 담장 밖을 나섰을 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들에서 꺾은 들꽃 한 묶음이 들려져 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아가씨, 저는 변변찮은 광대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가씨 곁에서 웃게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신분도 재산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과 작은 방 하나에서 날마다 웃으며 사는 것. 아침에 나란히 밥을 먹고 저녁에 나란히 하늘을 보고 그 사람이 돌리는 제주에 박수를 쳐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당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문 안에서 몸종이 당신을 불렀어요.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당신은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꽃은 그의 손 안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평생 가장 차갑게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날입니다.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조 판서의 아들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인물도 반듯하고 앞날이 밝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새 두 눈을 손으로 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그가 있었어요. 들꽃을 들고 서 있던 그 광대. 다른 한쪽에는 이 집안이 있었어요. 당신을 낳고 키워준 사람들. 칼처럼 차가운 현실이 내려앉았습니다. 대감집 막내딸이 광대와 혼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이름도, 자리도. 당신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아니었고 이 세상의 결정으로요. 당신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마치 칼을 집어 삼킨 것처럼 그냥 속이 아팠어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이 생에서 당신이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텅 비어있기도 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혼례를 치렀습니다. 성대했어요. 한양에서 손꼽히는 두 집안의 혼인이었으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어요. 쪽두리를 쓰고 원삼을 입고 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참 복도 많지, 저댁 막내딸.
저런 낭군을 만나시다니. 당신은 웃었습니다. 연습한 것처럼 고요하게요. 그리고 혼례가 끝났어요. 시댁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 문이 당신에게는 담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높고 두껍고 아무리 발끝을 세워도 넘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담장. 모두가 당신을 부러워했어요. 당신은 이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외출을 허락받아 장터를 지나다가 문득 북소리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군중 사이로 보이는 저쪽에서 누군가가 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숨을 참았어요. 그였어요. 조금 더 여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광대가 군중 사이에서 당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채를 계속 돌렸습니다. 하지만 잠깐, 딱 한순간 웃었어요. 전과 똑같이 해맑고 거리낌 없이요. 당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몸종이 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요. 스스로 당신을 가둔 그 담장 안으로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생을 돌아보던 어느 늦가을 오후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자식이 생겼어요. 집안이 번창했어요. 당신의 남편은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가진 것을 세어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밥도 있고,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러워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후원 한쪽에 혼자 앉아서 오래도록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예쁘게 잘 가꾼 정원이었습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고 두꺼운 담장이요. 당신은 생각했어요.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행복했는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죠. 화려하게 피어있지만 뿌리가 담장 안에만 박힌 꽃처럼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부러울 거 하나 없이. 하지만 단 한 번도 담장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가장 원했던 것은 결국 끝내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들꽃 한 묶음과 그 해맑은 웃음 하나요.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기와 지붕도, 북소리도, 그 높고 두꺼운 담장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조용히 돌아오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은 많은데 이상하게 공허한 적,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정작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던 적, 오래전에 흘려보냈던 그 사람, 그 선택, 그 순간이 이유 없이 문득문득 다시 떠올랐던 적, 그건 어쩌면 그 생의 기억이 아직 당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대감집 막내딸은 이 생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담장 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신분도, 이름도, 집안도 아닌 그냥 당신을 향해 해맑게 웃어주는 그 사람들. 이번 생에서는 그 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가도 괜찮으시잖아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이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머물렀는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오늘 밤 이 기억과 함께 편히 잠들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담장 안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발끝을 세워보세요. 옥색토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보라색 돌을 선택하신 당신은 지금 조선시대 중에서도 전란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알아버린 날이었어요. 당신은 은여였어요. 천민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내의원에 들어간 아이였죠. 처음 몇 해는 그냥 심부름꾼이었어요. 약재를 나르고 바닥을 쓸고 어른들의 뒤치다거리를 했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기억했어요. 한 번 들은 약재의 이름을, 한 번 본 처방의 순서를, 한 번 잡아본 환자의 맥박이 어떤 온도였는지를요. 그렇게 22살이 되던 해, 오래된 어이가 당신을 불렀어요. 아무 말 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고 계시네요. 아주 복잡한 처방전이죠. 당신은 그것을 훑어보다가 틀린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어인은 한참 동안 당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당신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별처럼 선명하고 전차처럼 멈추지 않는 무언가가요. 그것이 재능인지 집념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길 위에서 당신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이 생에서 가장 깊이 누군가와 연결되었던 밤입니다. 그녀가 있었어요. 같은 해에 내의원에 같이 들어온 동료 은여. 당신보다 2살 위이고 당신보다 훨씬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빠르고 눈이 정확하고 밤을 새워 환자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었죠. 당신은 그녀와 처음 함께 밤 당직을 섰던 날을 기억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안에는 고열로 정신을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밤새 매달리고 있었어요. 교대로 물을 적시고 교대로 맥을 짚고 교대로 눈을 붙여야만 하는 상황. 새벽 무렵 드디어 아이의 열이 내렸어요. 당신은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거든요. 그날 이후 당신과 그녀는 소중한 무언가를 나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요. 깊은 밤 달빛 아래서만 피어나는 꽃처럼 당신과 그녀의 유대는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녀는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요. 당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요. 그리고 당신이 그 지침 속에서도 얼마나 빛나는지를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날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당신은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양반가 부인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직접 살피고 자신이 먹을 약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양반가 부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건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권력도 이름도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것이 있는 삶, 스스로 쌓은 것 위에 설 수 있는 삶, 누구의 허락도 없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당신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의녀들이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혼자 익혔어요. 틀리고 다시 하고 또 틀리고 다시 했어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당신은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당신만 알았어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이 생에서 당신이 가장 오래 울었던 밤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25이 넘어서였어요. 의원이었습니다. 양반이었지만 허례를 싫어했고 환자 앞에서는 신분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처방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지쳐 보이는 나를 알아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의녀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한양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전란이 깊어지기 전에 같이 가자고. 당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아직 처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두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는 없으니깐요. 어떤 선택을 해도 잃는 것이 있었어요. 그를 따라가면 지금의 이 자리를 잃고 이 자리를 지키면 그를 잃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결국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장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그 행동이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다음날 떠났어요. 당신은 배웅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환자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환자를 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당신은 이 생에서 끝내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순간,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날입니다. 그의 말대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이 흔들렸고 사람들이 쏟아졌어요.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쏟아졌어요.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쳐야 한다고 했어요. 당신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잊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없이 그냥 손을 뻗었어요.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수십 명을 보았어요. 그중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빛났어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당신은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당신다울 수 있었습니다. 전차처럼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쓰러졌어요. 지쳐서가 아니에요. 당신도 알았습니다. 그 모든 환자들 사이에서 당신도 결국 사람이었으니까요. 차가운 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당신은 생각했어요.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이, 그 미련이 가장 아프고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장면은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날이에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전쟁뿐이었어요. 당신이 아는 한양은 사라졌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사라졌어요. 오래된 어의도, 약장도, 처방전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쟁통에 잠시 흐트러졌었던 신분의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녀는 의녀의 자리로, 양반은 양반의 자리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누군가 높은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란 중에 쌓은 것들, 이름도 없이 살린 수백 명의 생명, 혼자서 완성한 처방전과 기록들, 그것들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천민 의녀일 뿐이었어요. 높은 탑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듯 단 하루 만에요. 당신은 그 무너짐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노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을 향해서요.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만은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전란의 한양도, 차가운 바닥도, 무너진 탑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조용히 돌아오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잘 해왔는데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적,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던 적, 사랑과 나의 길 사이에서 한쪽을 포기해야만 했던 적, 그건 어쩌면 그 생의 기억이 아직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생의 의녀는 이 생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곳에 계속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어줌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어준 것은 반드시 어디론가 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으로, 기억에서 기억으로. 이번 생에 당신은 그 선물을 이제 돌려받을 차례예요. 제가 내어줬던 그 나눔을 돌려받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면 그냥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이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다면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머물렀는지 댓글로 이야기를 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오늘 밤은 이 기억과 함께 편히 잠드세요. 당신이 전생에서 내어준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번엔 두 손 벌려서 그냥 받으세요. 그럴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보라색 돌을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전생 이야기 마치겠습니다.